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심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하기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예정대로 김해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최정호 국토부 장관을 시작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청문회 전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이 공개되면서 경남과 부산에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김해 지역 중심으로 이제 경남에서는 반대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장관 내정자가 또다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좀 파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내정을 할 때 최정호 후보를 이렇게 할 때는 원안 즉 김해 공항 확장안을 염두에 두고 내정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그런 있고요. 얘기 있었죠. 예. 네, 최정호 후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었는데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토부 2차관을 했던 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그 결정 실무를 총괄을 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또 언론전을 펼쳐가지고 이 확장안에 대한 정당성을 자주 이야기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서면 답변서를 보면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이 합의에 따라서 국외 전문기관이 에다 이제 의뢰를 했더니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들을 검토한 결과 김해공항 입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니까 네.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계속되는 신공항 건설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의 제기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등 이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네. 쉽게 말해서 원론적인 답만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분은 강행하려는 의지가 네. 김해 신공항 확장안으로 강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사실 6.3 지방선거 때 부울경 지자체장들이 전부 이게 새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덕도 쪽을 이제 검토하자고 합의를 한 데다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네. 사실 뭐 방금 얘기했지만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지금 어쨌든 가겠다. 그대로 가겠다. 대신 설득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경북 이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이미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이제 그리고 뭐 재추진하겠다, 재검토를 추진하겠다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집중 포화가 조금 예상된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사실상 공항이라는 교통 또는 무슨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정치 문제로 비화가 돼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안 고수의 수장과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네. 다른 지역을 선정하자라는 여러 해당 지자체들의 지금 움직임이 이게 지금 약간 충돌하게 될 상황이 놓였습니다. 네. 두 가지 저는 이게 그 큰 험로가 예상이 되는데 첫 번째 인사청문회에서 이 해당 소속 상임위원회 국토해양위에 박재호 의원이 있거든요. 네. 부산이란 말입니다. 네. 지역구.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아주 가혹한 검증 또 이것에 대해서 김해 공항에 대해서 어떤 반대의 의견으로 이렇게 엄청난 질타가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관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울경 지자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실상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김해보다는 가덕도 쪽으로 왜냐하면 가덕도란 말은 안 해도 김해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쪽으로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님이 구속되는 바람에 그 동력 한 축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보석이 허가가 된다면 다시 그 체계가 살아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당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 그리고 또 여당의 중진의 국회의원들 틈에서 과연 지금 이 국토부 장관의 예전 소신이 지금 재검증, 재선정의 이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좀 뭐랄까 앞으로의 어떤 험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받아들이자라는 어떤 경로를 보는 것 같은데 정치의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정말로 한번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원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좀 과거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그런 강행보다도 좀 열린 마음으로 검증을 하겠다 했으니까 좀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한번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데 사실 원래부터는 조금 정치적인 부분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무산이 되고 또 김해공항 확장으로 정해졌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면 경남도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남, 부산, 울산이 김해공항 안 된다. 그리고 경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지사께서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가덕도 신공항을 굉장히 이제 밀어붙였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정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는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벌써 17일 날 부산시장, 울산시장, 그다음에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이제 국회에 모여가지고 이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서 검증을 해달라. 국토부하고 이제 계속 껄끄러운 관계들이 이제 연속이 되니까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고 19일 날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해공항 확장이냐 새로운 관문공항이냐 하는 것들을 국토부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 총리실이 나서서 하겠다. 왜냐하면 대구공항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재검증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해줬어요. 벌써 이런 이제 리액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사실 부울경 쪽에 손을 들어주는 제스처를 쓸 수가 없잖아요. 정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 평가하고 또 방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카드를 던져놓은 게 아니냐. 이낙연 총리는 검증을 하겠다고 하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쭉 가다가 투트랙으로 가다가 언젠간 또 결정을 하겠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김경수 지사 부재가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총리실에게 계속 협조를 구하고 현재 이 상황 왜 가덕도나 뭐 김해 신공항 확장이 불리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상황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소음 문제 너무나 잘 아시겠고 산봉우리를 한 3개를 깎아야 돼서 2조 가량의 공사비가 추가가 되거든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부를 이제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 또 사실 부울경 지역의 민심이 신공항을 김해 확장안 말고 다른 지역을 찾자는 쪽으로 되게 많이 기울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 예정자들은 민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분들 또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또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등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이제 복잡해지고 있고 쉽게 이제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공항 문제가 김해 지역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저희도 경남 방송도 어떤 민심의 흐름을 좀 맞춰서 민심의 요구에 맞춰서 계속 보도와 그다음에 어떻게 전망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큰 파도가 예상됩니다. 신세계 스타필드의 입점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유통공영 중간에 있는 중재자 창훈씨는 어떤 길을 선택할지 미지수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슬기로운 상생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언제 짓겠다라는 말로만 계속 있었던 스타필드가 이제 뭐 드디어 한 계단 올라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움직임이 좀 있는데 창훈 씨 지금
신세계가 교통 영향 평가를 신청했다고요. 예. 3월 13일 날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시에 물어봤고 네. 또 물어보고 이제 가셔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발빠르게 3월 19일 날 교통 영향 평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통 영향 평가서가 제출이 되면 그 다음 조치로 이제 나아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거든요. 교통 영향 평가서가 제출이 되면 네. 그것에 대해서 그 평가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심의에 대해서 수정과 보완하거나 그 자체에서 반려될 수가 있고 그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이제 건축 심의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건축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의 첫 관문이 이제 드디어 들어온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규모가 상당히 커요. 지금 옛날 이 지금 신세계 스타필드는 이제 39사가 이전한 그 터에 네. 유니시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네. 상업 블록 구역을 통째로 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구역이 약 한 10,000평, 요즘 평수는 잘 안 씁니다만은 뭐 그 정도 되는 그 면적에다가 지하 8층, 지상 7층에 연 면적 한 98,000평쯤 되는 그 대형 복합 쇼핑몰을 이제 짓는 거고 여기 규모도 커요. 주차가 법정으로는 1,600대 정도인데 계획으로는 한 3,500대 정도를 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하는가 보다라고 그 이제는 현실의 그 단계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방금 뭐 조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교통 영향 평가를 돌입했다라는 거는 스타필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 상관관계를 보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단계 교통 영향 평가서는 보통 하고자 하는 사람이 평가서를 만들고 의뢰를 해서 그걸 이제 검증을 심의를 받도록 하게 돼 있는 거니까 거기도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고 또 그 계획이 이제 조감도가 이제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 네. 일단은 땅도 확보해 놓은 거니까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의중은 확인됐다. 이 정도는 확실히 이제 의중보다도 의중에 맞춰서 이제는 첫 발이 내디어 증거죠. 네. 이때까지는 뭐 된다 안 된다라는 갑론을박 때문에 눈치라기보다는 네. 관망을 하고 있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가시화가 되면서 결국 이제 반대쪽의 움직임일 텐데 이미 이제 창원뿐만 아니라 김해 양산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금 입점 반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계획이 발표됐을 때 굉장히 반대가 격렬했지 않습니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이런 반대의 움직임이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제 반대쪽 입장 이제 주로 소상공인 협회 연합 쪽인데 예.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 그 피해 상황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수도권 사례 반경 30km 이내에 자영업자 한 46%가 매출을 감소할 거라고 구체적인 통계를 내놓은 바 있고요. 네네. 창원 경우도 약 자영업자 30% 이상이 퇴출 구조가 됐는데 지금 창원에 있는 자영업자 수가 13만 6천 명이거든요. 네네. 그중에 30%가 퇴출되면 그 계산을 해보면 약 4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기에 또 가족들 부양 가족들 뭐 합하면 거의 뭐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다고 12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찬성을 하는 또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찬성을 하는 입장이 분명히 있는데 또 일반 또 시민들은 또 본인들이 이용할 그런 공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또 찬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찬성하는 부분들의 어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경제 논리, 두 번째 이제 문화에 대한 논리, 세 번째는 시대 변화를 거스린다는 논리입니다. 첫 번째 경제 논리는 창원에 입점하지 않아도 어차피 인근에 들어온다. 김해에도 지금 코스트코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창원만 거시적으로 지역 경제 관광이라든지 지역 경제 이런 것들이 계속 손해를 보는데 이건 창원 자체 내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먹이사슬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 지역 전체를 봤을 때 먹이사슬 구조가 창원에서 이제 뒤처지는 게 된다 이런 논리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문화 주말이면 창원 시민들이 쇼핑, 레저, 그다음에 뭐 관광, 힐링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산, 대구, 심지어 울산, 뭐 김해, 장유 이런 곳으로 원정 문화 쇼핑을 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해를 보면 저 장유의 프리미엄 아울렛 가면 창원 시민들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이렇게 한 번씩 특히 이제 아주머니들 주말에 이제 쉴 때 애들하고 어디 갈 데 없나 보면 심지어 그 직장 남성분들도 우리 부산 해운대 센텀 아니면 뭐 송도, 남포동 이런 데 가서 네. 그쪽 가서 뭐 술 한잔 할까? 우리 쇼핑 놀이 갈까? 이렇게 제 주변에서도 흔히들 듣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대 변화 거스른다는 논리인데 스타필드가 단순한 상업 시설이 아니라 이제 문화 복합 놀이 시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동반해서 놀거리가 충분한 곳이니까 이걸 반대만 하지 말고 소상공인들도 이 기회에 자구책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지 그런 걸 더 연구를 많이 하지 반대만 소리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자유 경쟁의 논리를 주장을 하는 거.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주부들이나 이런 보면 찬성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방금 이제 찬성적인 이런 입장인데 반대쪽의 입장에 대해서 아까 잠시 이제 짚어주시긴 했었는데 어떤 걱정되는 부분, 우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쪽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입장을 조금 한번 전해주시죠. 예, 이 스타필드에 관한 쟁점이 크게 세 가지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통틀을 본다면 그게 고급 교양 수요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두 번째는 여기가 소상공인의 어떤 또는 이 지역 그 바닥 경제의 생태계가 고갈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실제 현재의 그 위치는 굉장한 교통의 혼란이라는 쟁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경기도의 고양 하남의 스타필드 저희들도 현장에도 다녀보고 했는데 네. 거기랑 우리랑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고양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고양시 그리고 은평구 서대문구 이 3km 이내의 인구가 180만 명이 되고 마포나 영등포, 김포, 파주까지 포함하면 약 500만 명의 배후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저희 통합창원시는 105만, 106만입니다. 이 외에는 더 추가로 들어올 여력도 없고 그 105만마저도 거리가 반경 3km가 아니라 통합창원시가 서울시보다 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의 배후 인력을 뒷받침을 못 해주는 상태에서 물론 새로운 것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것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누리게 될 거죠. 근데 네. 그 누리게 되는 그 과정에 빠져나간 것을 배후 인구가 뒷받침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한쪽으로 다 빨려가면서 여기가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대형 점포 같은 경우 창원시는 우리가 점포 밀집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 점포. 인구 10만 명당 한 개 정도가 가장 적합한데 서울이 약 한 6만 8천이고 인천이 한 7만 1천 명쯤 됩니다. 근데 우리 창원이 6만 5천 명으로 우리가 훨씬 더 밀집도가 높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대형 점포가 오게 되면 더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수요는 더 있지는 않은데 공급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실제로 도소매, 숙박과 같은 소상공인에 연계된 업종들의 인구 그 고용 종사자가 줄게 되고 지역 내 총생산도 줄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크고 고급 교양 수요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건 창원시가 정책 개발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엮어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참 이렇게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에 저도 참 많이 그런 어떤 요구를 받는데 그 요구의 기대치는 생각보다는 이상적인 반면에 현실에서의 어떤 고갈되는 어떤 위험의 수치는 상당히 현실적이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고 특히 이제 스타필드 현 지점 같은 경우는 거긴 지금도 교통의 요지인데 그 6,1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차 3,500대 주말에 약 한 몇만 명이 모이게 된다면 거기는 굉장히 그 교통이 지역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금을 들여서 또 우회 도로를 열어야 된다면 그 피해가 또는 그 부담이 시민 전체에 전가가 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창원시가 공론화로 의제로 올린다고 하니까 한번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스타필드 관련해서 이제 반대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김해도 대형 유통업체가 하나 또 들어올 예정을 하고 있죠. 코스트코 코리아를 좀 들어올 예정인데 이렇게 유통 공룡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거대 유통업체가 지금 창원과 김해 뭐 인접한 지역에 또 들어선다는 거는 그 지역이 그만큼 유통업체에게는 좀 매력적인 곳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반대의 목소리 큰데도 꼭 이제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 창원이나 김해 지역의 어떤 경제를 조금 발전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도 될까요? 대기업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네. 이미 충분히 경험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또 김해 코스트코가 추진되는 걸로 보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이게 충분히 자기들이 어떤 수익 창출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인근 지역 소비자 유출 차단 효과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창원 분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데 네. 소비자 유출 차단 효과로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자기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 스타필드 입지 위치가 6천 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의 심장부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김해 아울렛이라든지 이렇게 김해 외곽에 지어진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입지 조건인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창원에 부족한 복합 쇼핑몰, 지금 예전에 백화점들 충분히 많다고는 하지만 그 복합 쇼핑몰 문화가 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km 반경에 보면 대형 백화점 5개, 대형마트 12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과다 경쟁 시대로 이제 접어들거든요. 네. 이때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대기업이 당장에 어떤 이윤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깜짝 그 어떤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자기들 이윤이 안 나오면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 신세계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거죠. 지역민들 그 이제 소상권 붕괴라든지 미취업자들 대거 양산되는 이런 상황들을 크게 개념치 않고 자기들의 이윤이 충분히 확보가 됐으면 빠져나갈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전에 됐던 고양시 스타필드의 경우에 네. 2,000명을 이 지역민 2,000명을 저기를 뽑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2,000명이면 굉장히 미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이윤들이 또 서울로 유출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조금 미리 정밀 진단을 해서 방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우선 이제 이렇게 김해, 창원, 거대 유통업체, 아까 창원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에 대해서 이제 창원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시면서 반대를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김해나 창원이나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에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창원은 아까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시민들의 요구의 기저에 크게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네. 하나는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복합 유통, 거기가 뭐든지 다 되는 원스톱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가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치, 문화적 욕구가 하나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타필드와 같은 것들이 들었음으로써 인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게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분양에 신음하고 있는 창원 그 일대가 호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는 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것이 가동이 되었을 때의 이런 형태, 연쇄적인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합리적 대안 없이 언제까지 반대만은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서는데 정말로 거기에 교통 영향 평가를 못 넘어서게 된다면 다른 곳에서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장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거기는 교통과 관계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더 덜 영향적인 어떤 곳에도 한번 대체 입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행태를 놓고 본다면 한 번은 멀리 있더라도 가지만 대부분은 가까운 곳에 좀 있기를 가기를 바라는데 그 가까운 곳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도 잘 안 되고 또 신용카드 사용도 좀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원스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옷가게밖에 없고 또 뭐 아쿠아 이런 것 별개로 가야 되는 거니까 조그맣게 조밀하게 좀 모여 있을 수 있는 그 구조를 이 소상공인들이 자체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분산해서 어떤 소비자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방금 이제 잠시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창원시의 이제 중재지 싶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창원시에서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창원시가 중재를 좀 제대로 좀 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성무 시장님도 이게 선거 때 이 공론화위원회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실제로 이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제1의제가 이 스타필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결국 고급 교양 수요를 누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 또 인근 부동산 경기를 좀 견인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 또 반대로
다 빨려가서 소상공인 또는 지역의 작은 상권이 무너지게 되는 이 우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저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현지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현재로 갖고 있는 여력으로 봐서는 만약에 저 스타필드가 저 자리에 들어섰을 때는 교통도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되고 또 그렇죠. 대책 없는 소상공인들의 붕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소상공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이 있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오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생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서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은 찬성과 반대의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재자이자 가교인 창원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험로 또는 꽃길로의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